제6장 냉동 부하, 냉장 부하 계산과 냉동 설비 시운전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냉동 부하 인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여기서 냉동 창고를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3부터 C1, 그 다음에 또 뭐니까 F1에서 F4,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C3급은 어떻게 됩니까? 10도에서 영하 2도까지, 그 다음에 C2는 영하 2도에서 영하 10도까지, C1급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 그 다음에 F는 더 낮죠. F는 이제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 그 다음에 F2는 영하 30도에서 영하 40도, F3는 영하 40도에서 영하 50도, 그리고 F4가 있죠. F4는 영하 50도 이하를 우리가 F4 등급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또한 냉동 부하 인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하역장이나 혹은 작업장에서 이 여러 가지 그 효율이 떨어지는 냉동 효과를 저해하는 그런 인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결국은 냉동 부하가 많으면 많을수록 냉동 효과는 떨어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은 이제 분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칭 냉동통과 그 다음에 실수용통이 있다. 그래서 공칭 냉동통이 있습니다. 냉동통이 있고, 그 다음에 실수용통이 있다. 이 두 개로 우리가 또한 그 상태를 냉동 부하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여러 가지 비교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공칭 냉동통을 한번 살펴보죠. 거기에 보면은 유효 용적 2.5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2.5 세제곱미터당 1톤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것은 2.5 세제곱미터당 1톤, 1톤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톤당 2.5 세제곱미터의 어떤 그런 어떤 범위에서 우리가 계산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공칭 냉동통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칭 냉동통은 거기에 나와 있는 냉장고의 용적, 냉장고의 용적이 있죠. 냉장고의 용적. 여기서 냉장고의 용적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바닥 면적에다가 바닥 면적이 되겠죠. 바닥 면적에다가 곱하기 넓이를 해주면 되는데,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바닥 표면에서 천정의 하단 또는 덕트 하단까지. 그래서 천정의 하단이나 혹은 덕트 하단을 높이로 이렇게 기준해서 그러면 이제 최적이 나오겠죠. 세제곱미터가 나오겠죠. 세제곱미터가 나오고, 여기에다 뭐를 곱해줍니까? 거기 0.9를 기준하고 있다. 그래서 기둥이나 방열재 두께 등에서 오는 손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것은 0.9를 여기에 적용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둥이나 방열재, 기둥이나 방열재에서 나온 손실을 우리가 0.9를 잡고, 그 다음에 0.4를 곱해준다. 이 0.4란 것은 침입열 혹은 냉각열, 발생열, 이런 부분에 0.4를 해서 우리가 공칭 냉동통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실수용통이 있죠. 실수용통이 있습니다. 실수용통. 자, 실수용통의 계산은 보관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것은 보관 상품에 따라서, 보관 상품이 어떤 것에 따라서 상이하다,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나와 있죠. 축산물의 경우 0.8에서 1톤을 한 펠릿에 적재하며, 농산물의 경우는 0.4톤, 0.4톤의 내로 적재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관 상품에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축산, 수산물이나 축산물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0.8에서 1토를 기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죠? 농산물 경우. 농산물은 어떻게 합니까? 농산물은 0.4톤을 기준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펠릿 있죠. 펠릿의 그 크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0 곱하기 그 다음에 1200리터 곱하기 1500 이렇게 높이가 1500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데 자 그러면 실수용토는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까? 최대 보관 펠릿의 수량. 그래서 최대로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펠릿 수량 있겠죠. 펠릿 수량. 펠릿 수량에다가 뭐를 곱해줍니까? 거기에 톤, 1톤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입고율을 여기다 곱해서 우리가 실수용톤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봤고 그래서 냉동, 공식 냉동통과 실수용톤을 살펴봤고 다음은 냉장 부하 계산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냉당을 하는데 부하가 어떤 그 변수들이 파라미터가 냉장 부하를 야기시키는가 이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하를 계산함으로써 거기에 얼만큼의 그 능력에 관련된 냉동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들을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소들이 파라미터가 되겠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부 침입열이 있고 외부 침입열이 있습니다. 자, 외부 침입열 말 그대로 내부로 외부의 어떤 차가운 그런 어떤 바람이라는가 틈새에서 돌아서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죠? 냉동의 어떤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외부 침입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냉각열이 있어요. 냉각열. 자, 냉각열이 있다. 냉각열. 그 다음에 발생열이 있죠. 발생열. 발생열. 그 다음에 환기할 때 발생하는 한풍기에서 발생하는 송풍기가 되겠죠. 발생하는 환기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침입열과 냉각열 그 다음에 발생열 등을 우리가 합계차에서 한 35%의 근접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하의 어떤 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침입열과 냉각열 발생률 35%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긍사에 적용해서 여러 가지 적용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하나 알아보죠. 첫 번째 외부 침입열입니다. 외부 침입열. 자, 외부 침입열. 외부 침입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천정이나 외벽, 그 다음에 내벽, 바닥 등 단열 면적의 크기 이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천정이나 그 다음에 바닥, 내벽에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 단열재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어떤 침입열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온도 변동이나 건조 등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열재의 두께는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단열재 또한 두께는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음에 애기 온도는 기상 자료에 의하여 각 지역의 최고 온도의 평균치를 사용한다. 그래서 애기 온도는 어떻게 되죠? 평균치 기상 자료에 의한 평균치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총 부하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방위면에 의한 보정처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방위면에 대한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X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부 침입열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가 대해서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건물 구조체 침입, 건물 구조체. 건물 구조체 침입률은 어떻게 되는가? 침입률. 자, 거기에 유명한 그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백에서 벽면에서의 침입률은 A기에 면한 벽면의 면적에 비례하여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Q1으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Q1. 그래서 여기에 구조체 열 관료율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K 그다음에 면적 델타 T의 어떤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K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조체 열 관료율이다. 그래서 열 관료율을 구하는 것이 거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i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람다 1분의 L1 플러스 람다 2분의 L2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제로분의 1의 어떤 상태 분의 1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계략적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L1분의 람다 1으로 이렇게 또는 축약해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 여기서 A는 뭡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A기와 접한 벽체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벽체의 면적을 의미하고 있다. 벽체 면적. 그 다음에 델타 T는 뭡니까? 온도차가 되겠죠. 그래서 냉장고와 A기 온도의 온도차. 이것은 온도차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기 온도에 관련된 그러면 보정을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 A기 온도의 보정. 보정이 또한 중요하겠죠. 그래서 A기 온도의 보정입니다. 보정. 온도를 보정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A기 온도를 보정할 때는 A기 온도를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보정치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결국은 보정치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 보정해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온도를 통상적으로 얼마라고 했습니까? 33도로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다. 그래서 33도를 기준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또한 월평균 8월의 월평균에 1에서 4.5도를 더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총 부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크지 않으므로 벽면에서의 온도 보정치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벽면에서 온도 보정치는 사용하지 않는다. 벽면 온도 보정치 X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자 그러면 천정의 경우는 어떻게 된가? 천정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닥의 경우가 있죠. 천정과 그 다음에 바닥의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자, 천정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40도로 계산한다. 그래서 40도로 계산, 40도로 계산하고 다른 내용은 거기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천정면 복사열을 고려해 직천정 예기온대 5에서 10도 이중천정에서는 7에서 12도를 더하여 보정값으로 한다. 그래서 직천정, 직접 그 어떤 청정, 어떤 장애물이 없는 청정을 우리가 직천정으로 했고, 이중청정, 이것은 온도차가 좀 있죠. 그래서 직청정과 그 다음에 이중청정이 온도차가 다르죠. 직청정은 어떻게 됩니까? 5에서 10도. 그 다음에 이중청정은 7에서 12도 온도의 보정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바닥을 한번 봅시다. 바닥. 자, 바닥은 어떻게 됩니까? 바닥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면에 접지해 있는 경우에는 15도, 단열 장치가 지면과 접지하여 있지 않는 경우는 25도. 그래서 접지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15도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접지가 X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25도를 우리가 표준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냉각열입니다. 냉각열. 자, 외부 침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다음은 냉각열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가. 자, 일의 입고량 및 입고품의 조건, 그 다음에 냉각 등에 비례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냉각열은
입고품의 어떤 조건과 또한 뭐 있습니까? 냉각. 냉각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냉각열이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입고량을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때는 계산해서 냉각량을 구하게 된다. 입고품은 24시간 안에 냉장실 온도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24시간을 또한 우리가 기준하고 있다는 것, 24시간을 기준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외부 침입료는 Q1으로 했죠. 여기서는 Q2로 우리가 냉각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기준에서 그 다음에 GCP 정압비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T3에서 T4의 어떤 빼주면서 온도차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G는 뭡니까? 입고되는 냉장품의 어떻게 되죠? 무게, 질량이 되겠죠. 질량. 그 다음에 CP는 냉장품 비열. 그래서 정압비열입니다. CP, 프레저니까 정압비열이고. 정압비열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T3, T4는 뭡니까? 결국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입고 냉장품의 처음 온도. 그 다음에 T4는 입고 냉장품의 최종 온도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우리가 냉각열은 Q1과 Q3, 그 다음에 Q2로 이렇게 해서 동결점 온도가 거기에 들어가서면은 Q1과 Q2, Q3 세 가지 어떤 열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여기서는 지금 나타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이 식의 일의 입고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해서 거기 G값이 되겠죠. 냉장품 입고되는 입고량. 그래서 이 G값. G값이 거기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값을 보면은 공칭 수용 능력 4,000톤 이상. 수용 능력이 2%. 그래서 4,000톤. 4,000톤은 어떻게 되니까? 2%. 그 다음에 또 공칭 수용력 4,000톤에서 이와 2,000톤. 이것은 2.5. 그래서 4,000에서 2,000. 이거는 2.5.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칭 수용력 2,000톤 이하. 그 다음에 1,000톤 이상. 이거는 3%. 그래서 2,000에서 1,000. 이거는 3%. 그 다음에 3%로 됐고, 그 다음 1,000톤 이하. 수용 능력 4%로 이렇게 해서 1,000톤 이하일 때는 4%로 우리가 적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냉각열에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입고품의 입고 온도는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설명하는 그 부분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3에서 C1, 그 다음에 F1에서 F4, 거기 온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분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살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발생열입니다. 발생열. 자, 발생열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자, 발생열은 우리가 여기서는 세 가지, 네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어떻게 되죠? 전동 송풍기에서 발생열이 생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동 송풍기입니다. 전동 송풍기. 그래서 송풍기가 돌아가면은 거기에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관련된 것을 우리가 Q3.0으로 이렇게 공식을 부여했죠. 그래서 이것은 24분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W에 그 다음에 라지 n에 스몰 n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자, 그래서 W는 뭡니까? 동력이죠. 이거는 송풍기의 동력입니다. 송풍기의 동력을 나타내고 n은 뭡니까? 라지 n은 송풍, 전동 송풍 수량입니다. 수량이 되겠고 대수가 되겠죠. 대수. 몇 대가 송풍기가 작동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n은 뭐죠? 1일 동안의 전동 송풍기 사용 시간. 그래서 이것은 사용 시간입니다. 사용 시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발생열을 전동 송풍기에서 우리가 발생열이 생기고,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에 하역 기계. 하역하는 기계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열이 생기겠죠. 뭐 지게차라든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기계 장비들, 하역을 시키는 장비들이겠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Q의 3.1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똑같습니다. 공식은 똑같은데 WN에 라지 N에 스몰 n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W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엮기기의 총동력. 이거는 총동력입니다. 총동력. 그래서 하역시키는 기계들의 총동력. 그래서 뭐 지게차가 2대 있냐, 3대 있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N은 뭡니까? 거기에 N은 엮기기 대수. 그래서 이것은 대수를 나타낸다. 대수, 수량. 그 다음에 N은 어떻게 됩니까? 일 동안의 하역기 사용 시간. 똑같습니다. 사용 시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역기에서 발생하는 열에 대해서 살펴봤고, 세 번째는 작업원의 발생이 작업원.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것에 의해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이것은 Q의 3.2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역 작업 및 하역기의 작동을 위한 작업원에 대한 발생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한 거기서 서포트하는 작업원이 있겠고, 여러 그 작업원들이 있겠죠. 그분들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일일당 3시간의 작업을 표준한다. 그래서 공칭 수용 능력은 500톤당 1인을 표준하고 있다. 그래서 500톤당 1인을 표준하고 있다는 거. 500톤당 한 사람 1인을 표준하고 있다. 그래서 뭐 2,500톤을 우리가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5명이 거기에 투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4분의 W 라지 N의 스몰 n인데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W는 인체에 발생하는 열량입니다. 이건 열량입니다. 인체에 발생하는 열량이 되었고, 여기는 라지 N은 뭡니까? 냉장시에 작업하는 인원수, 작업 인원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스몰 n은 시간이 되겠죠. 1일 동안 작업이 몇 시간 했는가? 작업 시간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발생열이 있죠. 그 발생열이 뭡니까? 전등에 의한 발생, 전등에서 우리가 또한 열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옵니까? Q 3.3 이렇게 해서 공식은 똑같죠. 24의 W의 라지 N의 스몰 n인데, 자, 이것은 제품의 입고 시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저장고의 조명시설이 있겠죠. 전등 이런 거. 그래서 각 기구의 용량 및 수량, 단위 발생열 및 냉각 시간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W는 뭡니까? W는 전등의 총 그 동력이에요. 전등의 총 동력 킬로와트로 계산한 거죠. 그래서 동력이라고 한 겁니다. 소모량이 되겠죠. 결국 소모 그 전력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라지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등 대수가 되겠죠. 전등 수량이. 전등이 몇 개가 거기에 투입됐는가. 그 다음에 N은 어떻게 되죠? 1일 동안의 전등 사용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N은 스몰 n은 전등 사용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발생열의 4가지 대해서 살펴봤습니다.